옴 브루부바스와 옴 다사비뚜러 바레냠 바르고 데바스야 디오마이 디어이온나 프라초타야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반갑습니다. 외셈 오늘 결석 해가지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요가의 8단계 아스탄가 요가입니다. 아시는 8이고요. 단가는 8단계라고 읽기도 하고요. 지칙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뭐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늘 치고받고 합니다. 뭐 지칙이다. 뭐 그게 이걸 순서대로 안 해도 된다. 순서가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만, 자, 내가 아사나를 하려고 해요. 아니, 내가 프라나야마를 하려고 해요. 아니면 내가 명상을 하려고 해요. 뭐, 이 단계가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아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티 이렇게 해서 8단계인데, 그럼 내가 단계가 필요 없다. 지치기니까 내가 바로 사마티에 들어간다. 들어져요? 예, 바로. 지금 이때. 그런데, 뭐, 그럼 좋다. 사마티는 아니더라도 다라나, 바로 집중이 되어질까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그러는데 집중이 딱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요? 왜 집중이 안 될까? 이게 마음이 왜 동요할까? 내가 마음이 동요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 숨 쉬는 거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아니면 호흡이 차분해지고, 숨을 그냥 계속 쓰던 사람이 이러고 있다. 내가 막 뭐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를 보면서 이러고 있다.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은 숨을 크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가 돼요. 내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 사람 마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냥 숨 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해요. 호흡이 가빠지고 막 내를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은 감정이, 마음이 동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호흡이 가빠져지면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표현하면. 근데 호흡을 다스려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거나 어떤 프라티아라, 감각기관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가 호흡을 조절해야만 가능하구나. 그럼 선자가 뭐예요? 호흡을 조절하는 게 선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선자예요? 뭐가 먼저예요? 호흡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빨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져요. 근데 호흡을 조절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죠. 연습을 마음이 조절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쉬운 게 뭐예요? 호흡을 조절하는 게. 그래서 어른들이 성질이 나면은 뭐 해라고요? 참을 인자 세자를 적어라. 붓이 없고 먹이 없으면요, 숨을 크게 3번 쉬어라. 그렇지. 맞습니다.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자, 이제 말해봐. 뭐가 문제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되는 사람들 같으면
급하게 이야기 하려 그러면 말이 이렇게 되죠. 그쵸? 장애가 아니고 말을 하는 사라스와티의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감정에 의해서 끊기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정치계에도 많이 계세요. 말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틱장애고 말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데 누구지 모르시겠습니까? 전 시장님, 전 시장님,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을 말하실 때 자세히 보세요. 요즘 많이 고치셨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게 보기보다 성질이 이렇게 뭐 까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고 혹시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아요. 말은 안 더듬으시지만 그 에너지가 끊기는 걸 눈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죠. 자,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을 조절해야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마음이 조절돼요. 근데 호흡을 연습하려고 그러니까 잘 쓰져요, 안 쓰져요, 여러분들? 의식하면 숨도 안 쓰는 줄로 지금 여기 앉아갖고 여러분들 2700cc 숨 들어 마시고 내쉬어요? 얕은 숨으로 어딨어? 숨이 깊이 들어오고 깊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바르게 눕거나 바르게 앉거나 바르게 서거나 바르게 엎드려야 깊이 들어오고 나가요. 그럼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누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84,000가지의 동작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아사나가 프라나야마의 선이에요, 후예요? 그렇지. 그런데 아사나를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몸에 까르마가 많이 쌓여, 업장이 쌓여가지고 몸이 안 움직여요. 아니, 뭐, 업장이 많이 쌓여가지고, 뭐 때문에? 결국은 찢다. 의식 때문에. 요기 중에서는 선천적 요기가 있고 후천적 요기가 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봤죠? 그 친구는 기억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은 약합니다. 그렇죠? 감각도 아주 예민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강력하고 그렇죠? 그 기억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우영우를 갖다 무슨 장애라 그러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자폐아들이 옛날에 큐브라는 드라마 혹시 영화 보셨어요? 큐브. 예. 방탈출. 영화 봤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방에 갇혀 있어. 여러 가지 방에. 방이 막 연결되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왔는데 그게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끼어요. 도대체 우리가 그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아가 왜 있는지를 몰라. 근데 함수, 분수, 뭐 역학해갖고 숫자 밑에 방문 입구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어떤 방이 안전한 방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컴퓨터가 해서 계산하는 걸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사나를 못하지만 성원쌤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럼 쌤은 지금 누군가에게 애들에게 공부를 해서 학습을 발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부대졌지만 이걸 보고 우리는 직업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간을 쪼개서 누구한테 1억 천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게 그렇죠. 저 또한 마찬가지. 저 상당히 샤프하고 뛰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시키나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다른 데 가서도 무슨 일을 해도 잘해요. 낚시를 해도 잘하고 골프를 해도 잘하고 그런데 가장 잘하는 게 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가를 가지고 업이며 내 이며 내 라이프며 그렇지 않아요. 너 취미생활은 골프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제 근 8년째 제가 공을 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17년을 했어요. 근데 낚시꾼만큼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요만한 크릴새우 미끼 하나를 꼽아가지고 그 망망대해 동해에다가 그 낚싯줄을 다 갖고 그 할 줄도 모르는 물고기를 잡아낸다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물이 들고 나갈 때 물고기들이 재수 아니에요. 이걸 처음에는 그냥 낚시하는 건 재수인데 나중에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바다 밑에 사항들을 읽고 그 도시어부 혹시 보셨어요? 도시어부 안 봐요? 이덕화하고 이경규하고 나와서 낚시하는 도시어부라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어느 날 되면 이경규가 고기를 억수로 잘 잡을 때가 있고 어복이 있을 때가 있고 어느 날 되면 이경규가 어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표현을 하면은. 근데 그것들 또한 생각해봐요. 고기는 여기 있어요. 바닷물이 이만큼 깊어요. 낚시 바늘이 여기 있으면은 고기는 여기서 먹이 활동을 해요. 미끼가 저기 있으면은 물겠어요? 안 물죠? 근데 뱅어돔, 일본말로 구로다이. 구로는 밑에 있다가 위에 먹이를 보고 올라가고 툭 물고 툭 내려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이거 바닥을 끌어갖고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는 바닥 안 쳐다보고 있어. 위에만 쳐다보고 있지. 그리고 중간쯤 담가놔도 물기는 물어요. 근데 작은 고기들이 거기 살아요. 큰 고기들 밑에 살고. 그러면 먹이가 여기 있으면 작은 고기가 물게 시켰어요? 큰 고기가 물게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로다이를 딱 미끼를 쳐가지고 구로를 낚시를 딱 해보면은 뱅어돔을 낚시를 해보면은 잔챙이가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수심을 급격하게 낮춰요. 한 30cm 정도로. 보통 1m, 1m 52m에서 바늘을 낚시를 하다가 고기들이 물잖아요, 뱅에돔이. 그 뱅에돔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 걸 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 심 위에서 30cm 밑에다가 요만큼만 해가지고 바늘을 여기다 달고 찌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목줄질해서 목줄을 옮길 수 있는 찌가 있는데 그걸 달아서 30cm에다 바늘을 끼워서 저 위에다 미끼를 줘요. 그럼 작은 애들도 봐고 큰 애들도 같이 봐요. 미끼가 딱 떨어지면. 그럼 작은 애가 헤엄치고 올라오는 스피드하고 큰 애가 확 차고 올라서 스피드하고 누가 빠를까요? 그 도달하는 시간은. 큰 애들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저 목줄을 이만큼 해놓으면은 뱅에돔은 큰 놈을 잡기 위해서는 목줄을 이만큼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고기의 습성이나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이해해야 머리가 좋아야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큰 놈을. 그러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먹이를 먹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물이 들고 날 때.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어야 고기가 물까요, 안 물까요? 그렇죠. 물이 움직여야 고기가 움직여요. 그래서 물이 스톱하면은
가장 만조, 가장 간조에는 고기가 문다, 안 문다? 그래요. 근데 또 그때 만조, 간조, 물이 빠질 때, 들 때 고기가 잘 무는 고기들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잘 무는 애들. 꼬시래기, 문절망둥어. 그러니까 이런 습성들을 다 알아야 그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고기가 몇 월 달 돼서 이쪽 오는지 알아요?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라. 거기 봐요. 이 연구가 없으면 뭐라고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공을 때리면 잘 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 몸의 조건과 환경과 체의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골프를 못해요. 거기다 뭐가 끼면은요, 마구니. 이 공을 때려가지고 멀리 보내고자 하고 정확히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낑기면은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채가 종류별로 쫙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는 샌드로 치고, 쫙 멀리 있는 거는 4번, 3번으로, 더 멀리 있는 거는 우드로, 그 다음에 공을 띄어갖고 정확하게 안 보내도 되지만 적당하게 보내야 돼. 멀리 보내려면 공중에 띄어서 튀는 드라이버로. 나의 아이언을 믿어라. 내가 4번을 들었으면 4번은 난 210, 치면 180이 가요. 4번 채로가 때리면. 샌드라는 책이 막 누워있는 채로 때리면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그 채로가 보낼 수 있는 거는 80m예요. 정타를 맞춰서 보낼 수 있는 거는. 70m에서 80m 사이에. 그걸 알고 채를 가지고 치면은 이제 거리는 채 따라서 나가는 게 다르니까 그 내가 정확하게 맞추면은 그만큼 가요. 그래서 나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바닥의 조건들, 어떻게 정확하게 맞을 것인가, 땡기 맞을 건가, 밀을 맞을 건가를 인지하고, 공이 깊이 있는가, 낮게 있는 것만 인지하고, 뭐만 보고 친다고요? 방향만 보고 치는 거예요. 그 채를 믿고. 근데 4번이나 3번 멀리 가는 채를 찌면 채를 못 믿어요, 사람들이. 이걸로 가지고 뭐라고 세게 쳐야 멀리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180m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채를 쳐가지고 30m 밖에 못 보내. 그래서 골프라는 게 다수가 안 노는 거예요. 사람들 욕심이 끼어있기 때문에. 채를 못 믿어. 여러분도 지금 요거 아사나를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을 못 믿어. 더 중요한 건 나를 못 믿어. 역방향으로 힘을 줬다가 내려가면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는데 역방향으로 어떻게 힘을 써야 될 건지 몰라. 근데 알아도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역방향으로 힘을 안 써. 내리가라 그랬으니까 그만 꼽히갖고 그 다음에는 뭐 역방향으로 힘을 줘라는 거는 내가 지금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중심 잡는 게 죽겠는데 해 이렇게 많잖아. 중심도 잡고 발도 들어야 되고 앞으로도 숙여야 되고 그 중심의 감각이 어디에 에너지를 주고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숙이려고 그러면은 발이 힘 빠져갖고 넘어지고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행하는 거하고 그냥 맨 땅에 헤이팅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물고기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공도 그냥 치면 안 돼요. 요령은 한계가 있어. 가족 아사나도 요령껏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 여사님. 요 아사나를 요령으로 하시거든. 근데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요? 네, 발전하지 않죠. 요가는 온몸의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대빵 어려워요. 일단은 내 몸이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내가 종아리 뒤쪽에 힘줘라 그러면은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손 한번 들면은 발끝 당기라는 걸 까먹고 발끝 펴고 있고 앞으로 내려갈 때 발끝 당기고 뭐라고요? 무릎을 펴고 내려가라 그러는데 내려갈 욕심에 무릎을 구부려요. 다 보여. 앞에 앉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앞에 앉아서 가르쳐보면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다 보이지 않나요? 그건 똑같은 거라고. 엄마가 4살, 5살, 6살, 7살짜리 딸내미들이 거짓말 하면은 그게 애는 궁금해. 엄마 어떻게 알았어? 야, 네 얼굴에 써 있다 이가. 그래서 얼굴에 거울에 가서 보기도 하죠. 얼굴에 정말 써 있는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만큼 엄마가 되고 나면은 자식들의 내가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미 다. 제가 저런 행동을 하면은 이게 어르고, 어릴 때 그런 경험 못 해보셨구나. 빨래할 때 애기들을 눕히 놔놓고 재워놓고 엄마가 이제 기지개, 옛날에는 그 전기지개, 우리 애들, 큰 아들, 작은 딸내미들은 기지개를 얼마 못 쓰겠는데 아들은 기지개를 채워서, 전기지를 채워서 있었거든요. 그걸 손빨래를 할 때 애가 참 멀리 있어. 우리 귀에는 안 들려, 애 우는 소리가. 근데 엄마 귀에는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낚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감성돔, 감새이라 그러는데, 감성돔을 잡으려고 하면은, 약간 물이 날 때 고기가 입질을 가장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쫙 들어서 중간 물 때 가장 입질을 잘해요. 고기들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되니까. 근데 감성돔은 다 바닥에서 살아요. 그럼 찌랑 낚시 바늘이랑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 톡톡톡 닿으면서 이렇게 떠내려가야 고기가 탁 물어요. 근데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나는 목줄의 길이하고 바닥에 걸리는 길이하고 어떻게 돼요? 더 축 처지겠죠. 그럼 바늘이 자꾸 뭐가 생기겠어요? 바닥에. 찌하고 텐션이 이렇게 돼 있어서 조류를 타고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야 여기서 여기 까불어야 고개 탁 물 건데 바닥에 찌 꺼가지고 이렇게 바늘이 흘러가면은 바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몰이나 바닷가에 탁 걸리겠죠. 미끌림이 자꾸 생기는 거라. 근데 가까이 맞았는데 왜 모르지 물이 그만큼 낮았다는 걸 인지 못하면은 나는 고기 열심히 낚는데 지는 계속 바닥만 낚는 거라. 네, 낚시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지금 애들한테 국영수를 가르치는 방법에서도 애들이 공부를 배우면 재밌어요? 그게 문제라. 그렇지. 왜 그럴까요? 쌤, 왜 그럴까요? 왜 공부를 싫어할까요? 쌤이 잘 가르치셨으니까 사람들도 와서 요가는 해보면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오잖아. 왜? 일단 돈 내놔서 게 성인이잖아, 이 사람들은. 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뭐라고요? 그걸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일 오는 거예요. 안 빠져먹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 해야 되냐면은 요가 아사나를 하면서 자기가 건강해진다는 생각이, 프레시한 생각이 들도록 내가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근데 오늘 끝나고 났는데 힘이 더 없다. 오늘 내가 좀 빡세게 굴려서 그래요. 선생님이 해야 될 영향력보다 내가 잡아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에너지를 선생님이 그냥 혼자서 사박사박 해야 될 운동을 내가 딱 잡아주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해야 될 운동의 영향력을 뭐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고 난 뒤에 뭐 하다고요? 힘들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 내가 왜 선생님이 뭔 말을 하는지 알아. 보통 때 끝나고 나면 후레쉬하고 기분 좋은데 땀도 흘리고 오늘은 때빵 힘든 거라. 왜 그러냐? 선생님 백밴딩도 내가 시켰죠. 선생님이 해야 될 영향력을 뭐라고요? 넘어섰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한 번씩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넘어가 봐야, 그렇죠. 안 가본 길은 영원히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영향력을 한 번쯤은 내가 살짝 도와드리지만 오버해봐야, 아, 되기는 돼요. 내가 도와주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살짝만 받쳐주면은. 그럼 내가 그 단계짜리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근육은 기억해요. 내가 도와줬지만. 그 다음에는 스스로도 그 단계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억수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를 잘 가르치는 방법은, 공부에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공부에 가장 좋은 장점이 뭐예요?
장점. 공부는 문제가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에 뭘 찾기 위해서예요. 문제의 답을 찾고 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죠. 공부를 애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취감이에요. 이게 애들한테 막 주입식, 우리 교육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답이 있어요. 답을 두고 문제를 가지고 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앞에 단어하고 이쪽 단어하고 무슨 뭘 추론해? 이렇게 해서 아, 앞에 단어는 이걸 추론하는군요. 이걸 추론해서 요걸 딱 찾는군요. 이걸 추론하면 요게 되는군요. 아, 그러면 답이 뭐겠어? 그거네요. 그래, 잘하네. 네가 맞췄구나. 내가 답을 분명히 내한테 안 가르쳐주고 나는 문제에 대한 진행성들만 가르쳐줬는데 네가 답을 맞췄구나. 수학도 연산, 뭐 채연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2 곱하기 2는 답이 뭐예요? 예? 2 곱하기 2. 예? 아, 갈로 없고. 2 곱하기 2는 예, 맞아요. 6이에요. 선생님 수학생이 많이 괜찮아요. 못 맞춰도. 왜 그래요? 쌤은 8이라고 그러는데 쌤은 왜 6이에요, 그게? 네, 갈로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더하기가 우선이 아니고 곱하기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2는? 4 더하기 2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2 더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아이, 2 더하기, 나도. 예.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죠. 맞아요. 248로 계산을 하죠. 채연이가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는 구멍이 뚫려있는 구멍이고, 머리 대면 싹 지나가는 거, 하나는 막히는 건데, 채연이가 그걸 6하고 8이 답이 있었는데, 8에다 머리 대갖고 물에 빠졌어요. 그거 그냥 게임으로 끝이 났을 건데, 그게 어디 뉴질랜드 수학자가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데서 가로 없는데, 더하기를 우선하는, 곱하기를 우선해야 되는데, 더하기를 우선하는 이 사고 증명 때문에 그걸 증명하는 논문에다가 채연을 빗대어서 논문을 썼어. 그래야 채연은 수학계에서 유명해졌어. 가수 채연이 있잖아요. 채연. 유명한 노래 많은데, 채연이. 소주 광고도 나오고. 쌤은 6이라고 유추해내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과정들을. 애들이 막, 답이 뭐야? 그러면 6. 자, 영원히 안 읽었겠죠. 이렇게 가로가 없을 때는, 예, 곱하기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더하기다. 나누기나, 이게 이렇게 빼기 더하기보다 우선인 것은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애들은 영원히 그 단계에 대한 것들은 안 까먹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이 까먹으면 죽는다. 이거 까먹어 죽은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이러면서 채연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 이러면서 예를 들어주면은 훨씬 더 뭐라고요? 공간 능력이나 기억 능력들은 훨씬 더 우선하죠. 내 말은 별로 틀린 게 없어. 그렇게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이어야 돼요. 이게 뭔가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할 때는 그 성취감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공부가 그래야 재밌지. 그걸 아는 애들이 뭐라고요? 공부가 최고 쉬웠어요? 공부가 최고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울대 만점 먹고 들어가는 애들. 얘들이 그래요. 걔들이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걔들은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무슨 수학자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영화 봤어요 혹시? 재민식이 나오는 거 나도 봤어요. 그것처럼
수학이 최고 어렵고 최고 재미없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야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은 못하는데 그 아이씨 때문에 수학이 뭐해진다고요? 재밌어지잖아요. 그리고 늘 관심 갖는 분야의 과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과학 역수 재밌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국사도 재밌었고요. 역사. 근데 국어는 재미없었어요. 영어하고 국어는 대박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국사 선생님 정말 이뻤어요. 그래서 국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 인생이 저번에 국사 시험 45점인데 이번에 70점 먹었네. 정말 열심히 했네. 최고.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그 이후로는 거의 내가 99점에서 100점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건 내 성향.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전화 와요. 모여있는데 공치러 갈래? 누가 이렇게 하면은 누구랑 가는데 이러는데 누구 이러면은 시간이 돼요. 가고 싶어요. 공치러. 근데 누구 간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맞다. 나 잊어버렸는데 그때 수업 있어. 선의의 거짓말을 해요. 그냥 안 가. 이렇게는 못하니까. 근데 시간이 안 돼요. 근데 공치러 가세요. 누구랑 가는데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해요. 그건 뭐라고요? 수업을 뺏으라도 가요. 표현을 하자면.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무조건 여러분들은 누굴 좋아해야 된다고요? 이인승이를 좋아해야 돼. 그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어려운 공부가 뭐라고요? 안 돼. 재미가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성선생님 내 좀 좋아해 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감사해요. 그래야 이게 재밌어. 사실은 이 어려운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 요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가르치지 못해요. 죄송해요. 틀라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내가 마음에 들어야,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면접 봤잖아. 내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야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은데 이걸 따야 되고 억지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재미있겠어요? 온 이유 자격증을 위해서 그냥 외우고 말죠.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식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 설명한다고요? 단계라고 설명을 해요. 오케이? 단계예요. 지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봅시다. 2장 29절. 뭐라고 됐습니까? 야마. 그 다음에요? 미야마. 그 다음에요? 아사나. 그 다음에 프라나야마. 그 다음에요? 프라티야라. 그 다음에요? 다라나. 그 다음에요? 디아나. 그 다음에요? 사마티. 하우. 아스탄가. 이게 아스탄가 요가라고. 8치 아스탄가라고. 8개의 단계라고. 금계, 한문으로 표기하면은 금계, 권계, 좌법, 조식법, 재감, 응념, 정려, 삼매. 요게 한문적 표기예요. 맞죠? 우리 한글로 하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예, 금계. 그 다음에요, 그렇죠. 이게, 권하는 일. 내가 스스로, 이게, 나한테 권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게 체위. 네 번째가요, 호. 다섯 번째가 감각기관의 제어. 여섯 번째가 집중. 일곱 번째가 명상. 여덟 번째가 삼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한문적 표기와 한글적 표기와 산스크리트 표기 세 개를 다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야, 그 단어를 이해해야 이것들이 이해가 돼요. 오케이?
8단계 요가의 체계이다. 요가는 계율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가의 계율은 요가의 계율, 우파니샤드, 요가 수트라, 하타 요가 긴전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읽어보면 많어. 책이 여기 있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읽어보면 참네 내가 에이 그리고 선생님 개인 사물은 맨 위에 칸이나 열쇠 꼽히는데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지저분하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쫙 깔아놓고 있기 없기. 내가 깨끗한 성격한테 딱 걸렸어. 자, 기독교 쉽게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너는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일신 사상이라고 그러죠. 오미여 하느님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만들어요? 예, 상을 자꾸 만들죠.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갖고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을 만들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자꾸 만들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요? 마리아 상을 자꾸 만들고. 웃기죠? 그럼 천주교는 그럼 하느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하느님 믿는 종교지, 바보나. 근데 왜 마리아 상을 갖다가 걸어놓고 있어요? 마리아 상에 기도하고? 그렇지.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고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교는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임당, 우리나라의 최고 지폐의 어른이 누구예요? 사임당, 신사임당이죠. 아들이 누구예요? 율곡 만병설, 율곡이잖아요. 율곡이도 유명하죠? 아들은 얼마짜리 있어요?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좀. 엄마는 5만원짜리인데, 엄마는 5만원짜리인데, 아들은 뭐라고요? 1,000원이에요. 그럼 5,000원짜리는 누구예요? 폐계 유황이잖아요. 그 100원짜리는? 이순신 장군 아이가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세종대왕은 어디 있어요? 마늘에 계십니다. 아이고 그 50원에 누가 있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 벼가 있잖아. 벼 이삭이 있잖아. 벼 쌀 그 개수가 몇 개일까요? 43개 쫙. 이만큼 돈을 모른다니까. 이건 돈 참 모르시는구나. 500원짜리에는 학이 있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돈이 없죠. 10원짜리. 그건 알죠. 이순자 여사가 불공을 해서 절에 그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탑을 10,000개를 쌓아야 그 탑에 대한 그 스님이 살짝 한번 걸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순자, 이순자가 이순자 맞지? 그래갖고 스님이 이제 절을 좀 많이 지라는 걸로 하려고 절을 좀 부강시켜 보려고 스님이 살짝 걸었어. 10,000개의 탑을 쌓아야 그 복이 다 될 거라고. 그랬더만 이순자도 머리를 썼죠. 10,000개의 탑을 쌓으려면 절마다 탑을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이야기해갖고 뭐라고요? 조폐공사에 전화해가지고 10원짜리 기념주화 10,000개를 만들었어요. 금을 섞어 그걸. 금탑을 10,000개를 쌓았지. 그래서 지금 그 1970년인가 뭐 97년인가 뭐 92년인가 10원짜리 그때 10,000개가 나왔는 그거 주화가 하나에 7만 원, 10만 원 하나? 10원짜리 한 개. 예, 10,000개만. 그때 10,000개만. 그때. 그렇죠. 몇 년동 모르겠다, 나도. 이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금탑을 10,000개를 쌌다니까요. 대단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이끌지 마라. 3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랬죠. 근데 그 아메리칸이 바로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 이거 알아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헌법에. 그렇죠. 좀 아시네. 근데 미국은 헌법에 독립선언문에 손을 얹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에 손을 얹고 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분명히 하느님이 쉽게 해서 뭐라고요? 너는 나의 하느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라고요? 뭐만 있으면 뭐라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다 어기고 사는 기라. 만명되게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깨요.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 또한 안 지켜요. 아, 그 교는 잘 지켜요. 7일날은 쉬어요. 안식교. 옛날에 우리 센터에 프라잉 요가 4층에 하던 국기쌤이 남편이 안식교 목사님이세요. 그분들은 금요일날 저녁이 불금이죠. 막 준비해가지고 토요일날, 예, 1박 2일로 토요일날 예배를 보죠. 그리고 일요일은 편히 쉬어요. 지금 기독교는 일요일 안 쉬죠. 교회 가야 되죠. 일 더 많이 해, 일요일날. 교회 가고 뭐 더 해야 되고 뭐 더 해야 되고 뭐 더 해야 되고 너무 바빠. 어린 양들을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이 혹사를 지켜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 어린 양들. 교회에 막, 뭐 공치가다고 새돈 잖아요. 헌금해야 된다고. 11조. 그럼 조금만 열심히 안 하면은 이렇게, 하느님의, 니의 마구니가 있다 그러고, 궁에도 아이고, 씨. 아, 너무 불쌍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있겠어요? 얼마나 부모를 공격 안 했으면은, 이걸 계명으로 넣어놨겠노? 야, 옛날에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상강오륜의 효사상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강오륜의 장유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벽해요, 그게. 지금도 잘 지키고 있잖아요. 어? 3년상 했잖아, 우리. 6.25가 들어오고 난 뒤에, 예? 강요 때 어쨌든 간에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고려장 하던 나라예요. 고려시대 때 고려장 하던 나라라고. 부모가 늙으면 뭐라고요? 밥숟가락 뜨고 일 안 하면은 갖다 지게를 싣고 버리던 나라예요. 그래, 버리던 나라에 6.25 들어가고 그래서 부모를 갖다 그따위로 하면 되겠냐고. 돌아가셔도 뭐 해라고요? 3년 동안 지키고 돌아가실 때마다 뭐 해라고요? 기리면서 감사함을 해라고 제사 지내라고. 그게 제사 문화가 만들어졌는 거잖아. 지금 애들한테 말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애들한테 말라요, 스님들. 야, 자, 해요. 모르는 애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못된 애들 안 만났구나. 뭔데 나한테 말라요? 이런 애들 안 만나봤구나. 남자들은, 여자들은 좀 덜한가 보네. 남자들은요, 고딩들, 야, 담배 꺼, 이랬다가요, 맞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이제 포스가 있다 보니까 애들, 그러면, 야, 나도 옛날에 피하지만 숨겨서 피하라, 임마. 어른들 댕기면은 담배 꼬라먹고 있는 새끼들이. 이러면은, 내를 슥 쳐다보고는, 예, 이러면서 담배 다 내리고 가요. 내를 보면 쫄리지. 내를 보고, 이렇게 생긴 내를 보고, 1m80대 내를 보면 안 쫄리겠어요? 대가리 묶고 다니고 그러면은, 내가 딱 인상 쓰고 말하면 아들 다 쫄아요.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운동 좀 하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쫄아 애들아. 근데 그렇게 했다가 맞은 내 친구도 있어요. 와, 뭐, 씨발, 이러면서는 고등학생들 맞아가지고 쪽팔리다 말은 못하고. 정말로. 내복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나도 눈치 보고 한다. 정말 안 될 건 애들한테는 모른 뽀뽀치하고 지나간다, 내가. 그래서 남자애들은 특히 더 그래요. 특히 요 사회에 나가갖고 20, 30대 있는 아들 보고 뭐 이야기 하다가, 니 몇 살이야? 이러면은, 와!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 니 몇 살인데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해요. 자, 나이 많이 채우면서 좋겠네. 나이 뭔 값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요 밑에 세대들은 안 그래요. 우리처럼 이렇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버지한테는 안 덤비잖아. 지금 아들요? 아버지 뭐 잘못해봐요. 혼나요. 그래서 아버지도 생각 잘해야 돼요. 아들한테 안 까이려면 뭐라고요? 잘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지어다. 간음하지 말지어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희파하고, 그죠? 이게 도둑질 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가짜 증언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야, 니 요거 자아가 그랬다는 거 좀 증언 좀 해줘요. 라면 다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는. 지난 사람들 쪽으로 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거하고 붙여가지고 영화가 나왔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유명한 영화예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뺀질뺀질하는 보험회사 사장이 내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 옆집으로. 그 사람들이 참 친하게 해요.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초대를 해서 먹고 하다가 남자끼리 한잔 하다가 부인이 억수로 미인이에요. 금발에다가. 요 부인은 앙증망증하고 귀엽고 그냥 아내고. 남자가 이래요. 야, 우리 막 친해지는데 술집에 가갖고 이제 술도 먹고 아가씨들 노는 데서 놀러 가고 이랬어요. 둘이 친해져갖고. 니 바람도 안 피우는 것 같은데, 야, 인생이 뭐 있나? 즐겨. 이러면서. 그 듣고 왔다 이제 둘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우리 와이프 이쁘지? 이러니까, 섹시하고 정말 이쁘다. 그러니까, 하루 좀 자볼래? 이렇게. 무슨 소리야? 장난하냐? 그러니까, 괜찮다. 니도 새벽에 자다가 새벽에 옆구리에서 찔러가지고 자본 적 있지? 그러니까, 있지? 그러죠. 그랑 똑같이 하면 된다. 내일 새벽에 잘 때 부인도 잠들어 있을 때 와서 석 뒤에서 하고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면 된다. 이리 됐어요. 에이, 그럴 수 있나? 괜찮아. 남자가 괜찮다고. 뭐,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육신. 뭐 괜찮아. 나도 뭐, 우리도 뭐 바람 피고 댕기고 하는데 뭐, 나 네 와이프 해주라.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우리 와이프 네 이쁘다며. 얼음 잡아. 이렇게 이야기해. 이 남자가 홀라당 넘어가, 거기. 하룻밤 자고, 좋았어. 그러고 나왔어. 그런데 아침에 경찰차가 삐용삐용에 출동을 했어. 그 여자가 죽었어. 그 여자 안에서는 그 남자 정액이 나왔어. 살인죄로 잡혀갔어. 이 남자는 그래서 15년형 받았는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출소 외출을 받았어. 나와보니까 뭐라고요? 자기 아내하고 그 남자하고 자기 애들하고 저기는 애가 없었고 잘 살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가석방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여자가 살아있는 거야. 금발 미녀가 노래하고 있는 거야. 술집에서. 그 여자를 쫓아가고 잡아갖고 니 살아있는데 내가 왜 감방 생활을 했냐고. 이 여자가 이야기해. 내 남편 무서운 남편이라고 매일 때리고 하던 남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가라고. 지 여자 앞으로 보험금 이빨 집어넣어놓고. 그 여자는 아주 닮은 여자를 갖다가 듣고 와가지고 화대를 주고 하룻밤 자주면은, 이 친구랑 자주면은 돈 뭐 100만 원 줄게. 이래가 듣고 와갖고 하룻밤을 둘이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자를 얼굴이 뭉개지도록 패서 죽여요. 그렇게 해서 여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이름 바꾸고 살아라고 보내버리고 그 여자는 죽여서 보험 타고 이 남자 감방 보내고 이 여자는 살아요. 나중에 이제 형사한테 이야기하고 이게 누명은 벗기는 벗는데 다른 남자랑 살던 부인이랑 다시 사라져야 안 사라지지? 인생이 망가졌는 이야기를. 그렇지. 그 영화 제목이 내 이웃의 아내를 담하지 말합니다. 이상 끝. 집게로. 1시간 해주라 했는데 1시간 10분 했어요. 옴 샨티 샨티 해야죠. 옴 샨티 샨티 샨티. 그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